2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학습지 17페이지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서양윤리는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제 이런 구조화된 필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설명과 중요한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디테일한 내용에 이런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 포함한 학습 내용은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소크라테스 부분, 해당 부분 이제 빈칸 채워가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와 비교해서 이해를 하면 좋고요. 여기 보시면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우리가 필기하면서 체크했던 소크라테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지덕복 합일설을 중심으로 소크라테스는 참된 앓을 추구하였고, 이 참된 앓은 보편적 진리에 대한 인식을 말하며, 이 보편적 진리를 추구했다는 것은 결국 도덕적 삶과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고 성찰하는 삶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진리의 추구가 가능하다라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을 채워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크라테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당시의 엘리트, 지식인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수사학과 웅변수를 가르쳤던 소피스트입니다. 자, 소피스트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고유한 관습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영상에서도 그리스 아테네, 이제 스파르타 이 지역을 둘러싼 지도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본다면 그리스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으로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통일되어 있던 환경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섬들이 각자 따로따로 떨어져서 필요에 따라서는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지만 각자의 생활 환경과 그 다음에 살아오는 방식은 고유하게 이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당시의 지식인들은 지역마다 서로 각자만의 다른 고유한 관습, 생활 방식이 있음을 발견을 하였고, 이걸 통해서 이쪽에서는 맞는 것이 저쪽에서는 틀린 것이 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도덕규범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 말이 맞았는데 그게 다음에는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입장에서는 맞는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했을 때는 틀릴 수도 있고, 각자의 가치관이 다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피스트는 다양한 도덕 규범이 있고 그 사이에서 보편타당한, 언제 어디서나 절대적으로 옳은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윤리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상대주의 가치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는 각 지역의 각 문화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상대주의를 배우기도 하셨을 겁니다. 자, 그와 같은 것들을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윤리 시간이기도 하고 지금 다루는 내용은 옳고 그름, 도덕 규범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특히 윤리적 상대주의 관점에서 파악을 하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옳은 것과 나쁜 것은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소피스트들은 사람들에게 수사학을 가르치고 토론과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 쉽게 말하면 말을 잘하는 방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입장을 그때그때 바꿔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윤리적 상대주의가 발달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윤리적 상대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던 소피스트의 대표 사상가로는 프로타고라스와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트라시마코스는 우리 영상을 통해서 내용 확인했습니다.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소크라테스가 이에 대해서 트라시마코스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소크라테스의 논리에 트라시마코스가 졌습니다. 끝까지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라는 걸 주장할 수 없게끔 긁혔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때를 계기로 또 소피스트들과 엘리트들과 그다음에 엘리트들을 그들을 따르는 대중들에 의해서 미움을 사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로타고라스라는 소피스트는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이 몇 명인가요? 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는 만큼 모든 것의 척도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에게 옳은 것이 있고 틀린 것이 있을 수 있다. 각 개인의 지각이나 경험이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위에서도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 기준은 매우 다양하며 각 개인의 가치관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생각은 각각 개인의 각자의 생각을 존중한다. 각자의 취향을 존중한다. 각자의 선호도를 존중한다. 라는 면에서 각 개인의 하나의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는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한다는 면에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상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라고도 배웁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너무 보편화되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했거나 비도덕적인 일을 했거나 살인, 강간 이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도덕한 행동을 한 거야 라는 것들이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주의적 가치관은 장점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면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소크라테스는 이와 같은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비판했던 것이고요. 자, 어쨌든 지금 얘기했던 소피스트는 토론에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로 문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수사학을 가르쳤습니다. 자, 이렇게 토론에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내가 하는 말이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은 당시 그리스 사회가 민주주의가 발달한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내가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 정치가가 되거나 사람들, 민중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서 명예를 얻고 그 다음에 성공을 거두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토론에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의 가르침이 성공을 하는데, 세속적 성공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피스트를 지지하고 따르기도 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피스트들에게 비판을 제기하고 반론을 제기했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소피스트의 상대주의적 가치관과 반대되는 소크라테스의 윤리적 보편주의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자, 소크라테스는 모든 시대나 사회에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진리와 도덕 규범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편타당한 기준이나 진리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성을 지니고 있고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고 탐구를 하다 보면 어느 사회에서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진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소피스트와 달리 소크라테스는 세속적인 성공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인 삶이 중요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우리 영상 통해서 확인했었죠.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끝까지 탈옥을 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형이라는 형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소신과 신념을 지켜나갔습니다. 이걸 통해서 도덕적인 삶을 추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소크라테스는 진리의 보편성과 변하지 않는 정신의 훌륭함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 훌륭함이라는 것을 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동양 사회에서 덕이 있다라고 하면 도덕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서양에서의 덕이라는 것은 훌륭한 면모 또는 탁월함,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훌륭하고 잘하는 것, 탁월함, 이것을 덕을 지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덕은, 인간의 고유한 탁월함은 정신적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고 이성을 가지고 이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보편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만이 고유히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 능력을 탁월하게 잘 발휘하는 것, 그것이 덕이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덕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그 덕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를 향해 나아가려면 우선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자, 위에서 지금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정신은 소크라테스가 더 많이 좋아한 용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영혼이었죠. 그래서 여기도 자신의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가꿀 것.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게 정말 옳은 것인지 계속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성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하나로 정리를 하면, 자, 알자제요. 알은 우리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고 그것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것이 덕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행복의 복입니다. 행복을 이뤄 나갈 수 있고 결국 이와 같은 것들은 결국 하나이다 라는 지덕복 합일설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덕은 참된 알에서 나오고 알의 반대 모든 악은 무지에서 비롯이 됩니다. 자, 우리는 참된 알미 있어야 덕을 실천할 수 있고, 이 알미, 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덕, 그리고 이 덕에 따라서 이 알을 추구하는 인간의 그런 능력을 탁월하게 발휘한다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행복의 복. 그래서 지덕복 합일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설명하는 압축적인 6글자, 지덕복 합일설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즉 영혼을 가꾸어서 우리는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는 문답법,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문답법 또는 대화법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지식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우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소크라테스 어머니의 직업을 따서 산파술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진리탐구의 방법은 산파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을 발휘하는 삶의 가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보편적인 진리, 도덕적인 삶, 이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이와 같은 소크라테스의 생각은 그의 제자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후로 우리가 서양 윤리를 공부할 때는 인간의 이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이성이라는 단어를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서양 윤리를 받아들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플라톤이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 여러분 학습지에 빈칸 채워놓고 미리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